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하루종일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하는 어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가 가장 아꼈던 것은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심지어는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나기 직전에 박정희 장군이 신당동 집에서 나갈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보, 그네 숙제 좀 봐주고 나가세요. 이건 이제 유경수 여사 보면은 그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보면 유경수 여사 아마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외가인 충북 옥천에 그것도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뻔히 알 그런 윤석열 전 총장 어제 8월 30일 오늘 8월 31일 양일 동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 등록하는 날 바로 보면 어제 충북 천안을 거쳐서 충청도에서 1박을 하고 또 오늘은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겁니다. 저는 곰곰이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누군지 몰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정무 참모가 상당히 영리하다. 정말 영리하다. 기가 막히게 동선을 짰구나. 정말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제목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은 일타삼피의 전략적 행보다 라고 제목을 갖다가 달았습니다만은 통상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그 발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 보라는 얘기인데 우선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타삼피입니다. 왜냐 하니까 충청도 천안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확 충청도 전체를 갖다가 휙 돌아서 오늘 충북 옥천까지 감으로써 첫째, 나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의 윤석열이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안 그래도 어제부터 보면 후보 등록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 삼고 있는 역선택 문제 갖고 지금 유승민, 홍준표가 한 편이 되고 나머지 원희룡, 최재형이 한 편이 돼서 게임의 룰, 일반 경선 룰 갖고 그야말로 험한 소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경선판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서로 으름장도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당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나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8강을 돌파하고 4강을 돌파하고 또 최종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갖고 역선택 문제 갖고 괜히 그야말로 서로 볼썽사나운 머리끄댕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후를 털고 충청도 돌면서 마침 이번 주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 민주당의 대전 충남, 일요일이 세종 충북 경선일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선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끝나고 언젠가는 각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결국 중원이라 할 수 있는 충청도를 놓고 아마 치열한
치열한 땅 따먹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 이낙연이다, 이재명이다, 충청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마당에 윤석열 전 총장이 휙 쓸고 감으로써 좀 뜨뜻미지근하게 저쪽 민주당 쪽을 바라보았던 보수, 중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윤석열이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갖다가 굳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충청도, 내가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이다 하는 부분을 각인시키고, 두 번째, 지금 중앙당에서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역선택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낯뜨거운 볼성 싸놓은 싸움판 벌이는 데서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마음의 짐, 일종의 주홍 글씨가 되겠죠.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사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 주변을 이잡듯 뒤지고 뭐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한 것은 김수남 검찰이었습니다만은 그 앞서 박영수 특검에서 거의 99%를 마련해 놓았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부득이 보면은 김준환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소환하여 뭐 기소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99%를 갖다가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할 때 그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왔습니다. 자, 그 대목에서 이런 얘기겠죠. 뭐 저야 솔직히 말해갖고 그 당시 뭐 고공검사로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보면 파견 검사로서 나가서 공직자로서 직무를 갖다 충실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일단 발뺌을 했습니다만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대구에 내려가도 대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에 대해서 왜 그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갖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잡아 넣었느냐라고 힐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요즘 이야기도 이런 얘기는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가엾게 여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뭐 수사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고령의 대통령이 저렇게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그 이상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토록 사랑했던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 그 생가, 옥천 생가에 가서 참배하고 또 그 주변에 그 옥천 분들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좀 많은 아쉬운 소리, 볼멘 소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카드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점에 사면 카드를 쓸 겁니다. 마지막 보면 뭐 하기 저들 입장에서 모든 수를 다 쓰겠죠. 모든 수를 다 쓰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중도, 보수 또 보수 내에도 또 여러 가지 형태 여러 어떤 성향의 보수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간하고 갈라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갖다가 적절한 시점에 카드를 쓸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가가 있는 저 구미 상몰이라든가 상모동이죠 현재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이제 영정이 돼 있는 문경이라든가 그 문경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교사 생활하던 데입니다. 이런데 참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 유경수 여사 그 생가의 그 사진은 다른 데와 달리 다른 것 같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그 영정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옥천에는 유경수 여사의 전신 영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아마 유경수 여사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상케 될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 이 올림머리 바로 유경수 여사의 올림머리를 갖다가 흔한 얘기를 벤치마킹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면 흔한 얘기로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간다라고 하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혹여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후보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카드가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에 대비하여 지금 일종의 백신을 맞으러 간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동선 자체는 참 절묘하게 잘 꾸몄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천안 거쳐서 이제 쭉 천안으로 공주로 쭉쭉쭉 가면서 앞으로 이제 보면 세종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제2분원이죠. 국회 분원이 설 곳 이런 데를 살펴가면서 즉 챙길 걸 챙겨가면서 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 500년째 여기가 나의 고향이고 충청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다. 가운데 중심을 잡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제 수행했던 기자들, 동행했던 기자들이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쿡 찌른 거죠. 사실 충청 대망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전 돌아가신 JP 이제 김종필 총리부터 시작해서 김종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충청 대망론을 또 등에 업었던 분이 이회창 또 이인재 또 조금 지나서 반기문 또 중간에 보면 민주당입니다만 안희정. 근데 이 충청 대망론 나왔던 분들이 다 중도에 꺾이고 말았어요. 이제 충청 대망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하더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종필이라든가 반기문, 최근 같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이분들이 뭐 용기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뭐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 윤석열도 분명한 의지 분명하고 이제 환경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충청 대망론을 갖다 꽃피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어떤 배타적인 지역 감정에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호남 대결로 상징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뭔가 이제는 그것을 갖다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중심자로서 균형자로서의 충청 대망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어제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선택을 둘러싼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그런 어떻게 보면 민낯, 욕심, 각자 욕심의 민낯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정쟁으로부터 슬그머니 슬쩍 한 발짝 벗어나서 또 이번 기회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조만간 있게 될 박근혜 대통령 카드 저쪽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이 쓸 겁니다. 그 카드에 대한 백신도 한번 초기에 1차 접종하는
즉 1타 3피의 굉장히 영리하고 잘 짜여진 어떤 1박 2일의 동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